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9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한 달 넘게 미뤄졌던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오늘 고3과 중학교 3학년부터 시작됩니다. 처음으로 시도되는 온라인 개학인 만큼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수업이 시작됩니다. 온라인 개학에 앞서 교육당국은 학생과 교사들이 접속할 e학습토와 EBS 플랫폼 서버를 대폭 늘리고 저소득층에겐 스마트 기기도 대여했습니다. 하지만 사상 첫 시도인 만큼 많은 불편과 혼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속하게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생과 교사들이 지켜야 할 원격 수업 수칙도 마련됐습니다. 가능하면 유선 인터넷이나 와이파이를 사용하고 사이트에 미리 로그인해둘 것, 교육 자료는 전날 업로드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또 접속이 안 될 때는 계속 로그인을 시도하기보다는 유선으로 교사에게 먼저 알리고 EBS 방송은 가능하면 케이블이나 위성방송 TV로 시청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중고 3학년에 이어 일주일 뒤인 16일에는 초등 4, 5, 6학년과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 2학년이 개학에 들어갑니다. 이어 20일에는 마지막으로 초등 1, 2, 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시간 원격 수업에는 아예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취약계층과 장애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진보 성향의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중도 하차를 선언하며 바이든 전 부통령이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로써 11월 미국 대선은 바이든 대 트럼프의 양자 대결로 확정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성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샌더스 상원 의원은 영상 메시지로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의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I have concluded that this battle for the Democratic nomination will not be successful. And so today I am announcing the suspension of my campaign. 이념적 전투에서 이기고 젊은이와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게 대의원 수 300명이 뒤져 승리는 불가능하다고 인정했습니다. I cannot in good conscience continue to mount a campaign that cannot win and which would interfere with the important work required of all of us in this difficult hour. 지지 선언은 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물리치기 위해 바이든과 손잡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I congratulate Joe Biden, a very decent man, who I will work with to move our progressive ideas forward. 진보 성향의 샌더스는 경선 초반 선두로 나섰지만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에서 흑인들의 몰표를 받은 바이든에게 선두를 내줬습니다. 최근엔 코로나19로 경선에 대한 관심이 묻히고 경선도 줄줄이 연기돼 판을 뒤집을 기회를 잃었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부통령이었던 중도 성향의 바이든은 삼수 끝에 민주당 대선 후보 자리를 거머쥐게 됐습니다. 본선에서 샌더스 의원과 색깔론으로 맞붙길 바라던 트럼프 대통령은 아쉬워하며 샌더스 지지자들에게 공화당으로 넘어오라는 트윗을 날렸습니다.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대선 국면입니다. 여론조사로 누가 앞선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지금의 코로나19 사태가 누구한테 유리할지도 두고 봐야겠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성호입니다. 경기도와 도내 18개 시군이 오늘부터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한 사람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윤수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부터 경기도민은 온라인을 통해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별도로 자체 예산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도내 18개 시군도 경기도와 함께 오늘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앞서 경기도 내 지자체 31곳 가운데 남양주를 제외한 30곳이 전체 시군민에게 5만 원에서 40만 원을 주기로 결정했는데 이 중 용인과 성남, 부천, 화성 등 18곳이 경기도와 공동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시군은 우선 경기도 몫을 지급한 뒤 각 시군 몫을 별도로 주게 됩니다. 재난기본소득은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경기도 홈페이지에 접속해 수령을 원하는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주소지 시군 내 농협지점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재난기본소득을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에 소진해야 하며
늦어도 올해 8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처는 주소지 시군 내 업체로 제한되며 연매출 10억 원 이상 업소와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제주 주민들이 유채꽃 축제를 취소했는데도 인파가 몰리자 결국 꽃밭을 갈아엎었습니다. 축구장 10배 면적 유채꽃이 9시간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흐드러진 벚꽃나무 아래로 쭉 뻗은 유채꽃길. 해마다 봄이면 샛노란 물결이 장관을 이루는 제주도 최고의 관광 명소입니다. 꽃잎이 만개한 유채꽃 광장에 육중한 중장비가 들어섰습니다. 트랙터 넉 대가 굉음을 내며 지나가자 꽃밭은 순식간에 황량한 들판으로 변합니다. 보통 5월 중순쯤 꽃이 시든 뒤 베어냈지만 올해는 코로나 여파로 한 달 이상 앞당겨 파쇄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코로나19만 아니었다면 오늘부터 시작됐을 유채꽃 축제. 상충객들을 막기 위해 진작에 축제를 취소했지만 주말마다 1000여 명씩 인파가 몰려들자 주민들이 고육책으로 꽃밭을 없앤 겁니다. 축제를 열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파쇄를 하게 돼서 섭섭하고 그렇습니다만 1년 농사인데 지금 요즘 뭐 상황이 이러다 보니 어쩔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민들도 뭐 대부분 다 동의를 해주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채꽃 축제를 위해 8개월간 조성한 꽃밭은 9.5헥타르, 축구장 10개 면적입니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길 백선에서도 선정된 녹산로 10km까지 만발한 유채꽃을 베어내는 데는 꼬박 9시간이 걸렸습니다. 특히 가시리 마을에 노인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계신데 어른들이 굉장히 불안해한 겁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만부득이하게 가렵게 됐는데 강원도 삼척 등 다른 지역들도 일찌감치 유채꽃밭을 갈아엎은 가운데 매년 16만 명씩 찾아오던 제주의 봄꽃 명소는 화려한 자태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내년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다양한 종류의 소독 살균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잘못 쓰면 사람 몸에도 해로울 수 있는 만큼 인체에 안전한 제품인지 알아보고 사용해야 하는데요. 초록놀이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소독제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 환경부가 정부에 신고하거나 승인받은 살균 소독제 285종을 공개했는데요. 사용법만 제대로 지키면 안심하고 사용해도 되는 제품들입니다. 소독제 말고도 세정제와 표백제 등 자주 쓰는 생활화학 제품에 들어간 성분들을 볼 수 있고요. 안전 표시 기준을 위반한 제품도 공개돼 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을 살 때마다 일일이 정보를 찾아보는 게 쉽지 않죠. 그렇다면 용기에 적힌 자가검사 번호만이라도 조회해보는 게 좋은데요. 자가검사 번호는 안전기준을 통과한 위해 우려 제품에 주는 인증번호인데 이 번호가 있다면 더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